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녹화 방송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볼 자료는 KB 통계 자료를 볼 건데요. 이 기준은 1월 17일 자료를 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평택시 부동산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게 되면요. 22년도 1월 17일 전주 자료고요. 여기에 지금 금주 상승률 상위에 평택, 오산, 안성, 화성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전년말 대비 상승률에도 역시 여기 안성 빼고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만 전년말 대비 0.52% 상승을 했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안성시의 철도 계획이 발표되면서 대거 투자 수요가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안성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가가, 아파트 가격이나 뭐 이런 게 상승한 게 아니라 대부분 투자 수요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아마도 올라갈 흐름을 보이겠죠. 그리고 안성에 지금 공급들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 그 공급들로 인해서 기존 주택 가격이 빠지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철도가 발표 난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까지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안성은 꼭 필요해서 주택을 사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를 투자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전세 가격 한번 보면요. 전세 가격에도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없어요. 금주 상승률 상위에 없고요. 전년말 대비해도 역시나 없습니다. 다만 이 하락하고 있는 시들이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시들. 아까 그 매매 가격 상승에서도 여기 지금 하락률, 금주 하락률에 보면 화성이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0.02% 하락한 걸로 올라갔거든요. 화성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동탄이죠. 동탄. 동탄시로 알고 계신데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여기가 지금 하락률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제일 많이 올라가 있었던 애가 이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한데, 0.02%면은 하락한 건 하락한 건데 거의 보합 수준으로 하락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 올라갔던 게요. 올라갔던 게 1%씩 매주 올라가서 거의 20%, 30%씩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0.02% 한 주 하락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보합이고요. 이게 꾸준히 늘어나면서 기간이 길어진다, 매주 단위로 길어진다라면은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기가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이렇게 돼 있고, 요때가 아무래도 9월 달, 9월 달에는 전부 다 주황색이 짙게 나왔었죠.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평택, 오산, 안성, 화성 같은 경우에도 전부 1%대 화성을 뺀 나머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안성을 뺀 나머지는 1%대,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11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자, 여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색깔이 빠졌어요. 여기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평택, 오산, 안성, 화성도 여기를 기점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택을 보면 0.54, 0.36, 0.45, 0.29, 뭐 18, 14, 12, 11, 0.05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오산 같은 경우에도 쭉 빠졌다가 요때 0.01% 마이너스를 한번 찍은 적이 있고, 그 후에는 다 0%대, 요때 이제 0.03. 그럼 요거를 이제 상쇄한 거죠. 만회한 거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쭉 빠지는 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지금 2번 찍었어요. 그럼 토탈 0.05%가 빠진 겁니다. 요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다 보니 지금 완전히 성향이 갈리고 있거든요. 성향이 누구는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고, 또 누군가는 관방세로 돌아서셨죠. 그리고 현재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청약 시장, 특히나 평택의 주택 청약 시장은 대단합니다. 아직도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고덕 지제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빠지고 있질 않습니다.
고덕 지제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평택의 청약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택을 뺀 안성만 가더라도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쪽은 이미 미분양이 슬금슬금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성이나 오산이나 이런 데는 뭐 지금 당장 뭐가 공급되는 건 없지만 그 오산 옆에 이제 뭐 미니 신도시 같은 게 또 생기고 하는데 그런 공급들이 시장에 주는 충격이 평택은 굉장히 적은 게 아닌가. 평택은 진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건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인데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이사들 많이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겨울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변동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재만 놓고 보면은 변동 없이 굉장히 평안하게 가고 있다. 요때 지금 평택 1%씩 상승했던 데에 비하면 오산도 막 1%씩 거의 상승했을 때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크루가 신규 공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입주하는 고덕 쪽에 아파트들이 전세 물건이 이제 계속 나오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꾸역꾸역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가격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놓으시는 분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의 그 간극이 좁혀지질 않았죠. 왜냐하면 한 3억, 4억대의 전세를 들어갈 바에야 집을 사는 건 어떠냐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면은 전세를 살아봐야 답이 없잖아요. 주택 경기가 지금 냉각기로 가고 있다고 해도 어차피 전세는 또 옮겨야 되는 거거든요. 부득이하게 옮겨 살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주택을 살다가 전세를 주든지 아니면 내가 딴 데로 이사 갈 때 그 집을 팔고 가든지 이런 게 낫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오히려 소사벌 쪽 그리고 송탄 구시가지 쪽, 뭐 안중에도 있고 요런 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덜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를 사셨던 분들 위주고 무주택자의 청약 통장이 살아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청약 당첨을 될 거냐. 왜냐하면 입주 때까지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들, 고덕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지제 쪽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평택 전반적으로 있는 이런 주택 가격이 얼마만큼 견딜 건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전세를 연장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세를 더 이상 안 놓고 월세화를 시키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담들 때문에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있다 보니까 전세 물건이 나오는데 잔금 치러야 돼서 그 외의 것들 지금 뭐 한 30평대 아파트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2천에 80만 원 이 정도 했던 게 지금은 100만 원을 다 넘어가거든요. 지금은 그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리고 반전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걸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대선 전국 어떤 후보를 찍든 간에 이거는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정책적으로 본다면 두 후보가 모두 다 공급을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 공급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대선 공약이고 누가 되든 간에 그분이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뭐가 됐든 간에 액션을 취할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액션을 취할 건데 그게 뭐 토지 수용이 됐건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하던 뭐가 됐든 간에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임기 내에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아파트가 뭐 그렇게 뚝딱뚝딱 짓다 보면 그 현대 거기 광주에 있는 아파트처럼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빨리빨리 추진한다고 될 일이냐. 아파트가 떡시로 쌓듯이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거냐. 안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공급이 크게 해소될 여지가 없다. 오죽하면 사전 청약을 할까. 아직 토지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도 않았는데 사전 청약부터 한다라는 게 굉장한 거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전 청약을 벌써 두 군데가 했죠. 예, 호반하고 대방하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굉장한 경쟁률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본 청약으로 들어갈 텐데 본 청약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보나마나 완판. 예, 현재 평택은 다른 지역들 뭐 안성이나 오산이나 화성이나 어디가 됐던 간에 그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평택 쪽에서는 완판을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이제 진행되는 단지들이 있는데 고덕과 지제와 이런 핵심지를 뺀 나머지들에서 이제 일부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어떤 성적을 내는지가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안중에도 공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통복동이나 어디나 이런 데 이제 서정동이나 몇몇 군데에서 이제 공급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만약에라도 거기에서 뭔가가 안 좋은 그 흐름이 나온다면은 전반적인 찬부를 엄청나게 끼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영도시에서 봄으로 가냐, 한겨울로 가냐, 마이너스로 가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라도 미분양이 난다거나 뭔가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시장의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고덕 지제는 버틸 거고요. 그 외의 지역들 있죠. 다 같이 올랐던 구시가지라든가 일부 이제 좀 외떨어져 있었던 데라든가 또는 연식이 좀 돼 있다거나 뭐 이런 등등등 기존에 다 같이 올랐던 아파트들 중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까지는 좀 피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보합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월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요거 기사 하나를 보면요. 매일경제에서 나왔고 월급 받아서 월세 내기 버거워졌는데 요 기사는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썼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서 월급이 줄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줄게 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대한민국만 있는 전세 제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전세 금융을 대줬던 건데 그로 인해서 갭 투자가 활성화되고 집값이 올라가고 해서 주거 안정이 무너지니까 이 전세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래 갈 것 같진 않고요.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고통받는 거냐? 결국은 누가 받는 거냐? 월급 받는 분들이 고통받는 거죠. 내 집이 없는 분들,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내몰리는 그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이라니 뭐 전세, 월세 전환, 임대가 45.9%가 올랐다. 보유세 오르면은 월세 전환이 증가하고 임대차 비율도 35%에서 41%로 1년 만에 수십만 원 올랐고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요거는 간단해요. 다주택자가 적폐가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들도 사회에 이런 그 전세 월세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인데 그거를 차단하고 공공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이 이걸 하는 거. 근데 결국은 그 민간 그 임대 민간 임대 지금 문제가 계속 터질 거거든요. 앞으로 민간 임대가 기존에 뭐 8년, 10년 이렇게 장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갈아엎잖아요. 왜냐하면 민간 임대도 다 그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건설사. 근데 그게 법인에 들어가다 보니 이게 지금 뭐 보유세 쪽에서 손해를 보니까 이거 더 이상 월세를 받아가지고 세금 충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냥 분양 전환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 세입자들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젠가 문제가 또 크게 터질 수 있고 이 민간 임대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장기 주거 안정을 위한 건데 그마저도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피를 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분양 전환되고 하는 거를 굳이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아니라 저가 아파트를 차라리 사든가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든가 또는 청약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참 그거를 눈에 보이는 그 조건들 꼼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탁상 행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부동산은 급격한 월세화로 가고 있다. 전세 제도가 없어지진 않겠으나 급격한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신저가는 없고 거의 다 보합선 적정한 선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이 우선이시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주택을 지금이라도 매수하시고 좋은 위치, 적당한 위치에 매수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냥 우리가 전세 월세를 살 수는 없습니다. 의식주 중에서 주거 안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집부터 해결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라도 나는 그래도 뭔가 하락 쪽에 무게를 실겠다라고 하면은 기존 주택 예를 들어서 뭐 고덕 같은 경우에 9억 정도 하던 집이 이게 10% 정도 떨어지면은 정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9억짜리가 8억 천쯤에 나왔다. 라면은 이건 굉장히 하락폭이 큰 거고요. 대부분은 5%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네. 대부분은 한 3, 4천만 원 정도 낮은 금액대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계속 보합을 그릴 겁니다. 네. 그 선에서 타협을 보셔야지 마냥 기다리시면 답 없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보도 자료가 이것도 1월 20일 날 나온 거거든요. 1월 20일 목요일 날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전국적인 주택 동향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시들만 봤는데 과연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한번 보고 있고요.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여기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흐름이 많이 깨졌습니다. 흐름이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됐고요. 뭐 매매 가격 상승 중 전세 상승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상 이 정도 상승은 우리가 겪었던 상승 중에서는 상승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연간 상승률로 보게 되면 이게 매주 0.2%씩 상승하면 4주면은 4주에 0.8%고 이게 이제 36주로 하게 되면은 뭐 꽤 많이 올라가는 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1%씩 주당 상승했던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어쨌든 보합선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내년 과연 대선 끝나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좀 있다가 또 6월 1일 재산세 부과일이 또 오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안 그래도 요거 이제 당선되면 올해 당선되면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되면은 취임 뭐 하고 하면 5월이거든요. 그럼 과연 시작하자마자 국토부부터 싹 갈아엎고 이 부동산에 관련된 걸 몰빵 때릴 거냐?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냐? 아니잖아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아닌 더 큰 미래 먹거리를 깔아놔야 우리 자녀들이 가가지고 이제 일자리도 하고 생활이 좀 더 안정되어 있는 큰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코앞에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쭉 이게 페이지 수가 많아서 중간중간 건너뛰고 우리가 볼 것만 볼 거고요. 전문은 제가 방송 끝나고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경기도 0.02% 그리고 0.01%로 이제 상승률이 조금 줄었고, 안성시가 0.23%가 나왔는데, 정주, 여건, 양호한, 아양지구, 공도읍 위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아양시, 아양은 이제 안성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데고요. 공도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데 평택이랑 접근성이 좋고 기존에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돼 있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토지 면적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왼쪽 공도 쪽 평택 쪽이랑 물려 있는 데 쪽은 조정 거래고 또 안성시 쪽도 조정 지역인데 그 외에 뭐 죽산이나 멀어지는 쪽, 내리나 뭐 이런 데 쪽은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쭉 훑어볼 건데요. 요거는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인데 전국적으로도 봤을 때 경기도는 0.00에서 보합입니다. 나머지 세종, 뭐 여기 대구 뭐 이런 데가 조금 과하게 떨어졌고 나머지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합이거나 상승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요거는 경기도가 전세 가격이
0.01% 마이너스에서 0.00%로 보합이다. 예, 여기도 지금 보합이라고 써 있거든요. 보합. 예, 나머지 뭐 평택시랑 상관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보합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간 아파트 시도별 변동률 통계표라는 겁니다. 같이 이제 부침 자료로 있는 건데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경기도가 1.15%에서 0.06%,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굉장히 둔화됐다. 굉장히 보합률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여기 지금 경기도를 보면 0.77%에서 0.00% 역시나 강한 보합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로 간 대구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좀 격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 전세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마음 급하고 조급하신 분들이 이제 털고 나가시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여기에도 보면 이제 규제 지역 주간 아파트 변동률 통계표라는 건데, 여기 이제 경기도 안성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22년도와 21년도를 볼 건데, 여기가 21년도, 여기가 22년도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0.53%에서 22년도에 0.55%,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안성은 0.02%가 올랐네요. 그죠? 이게 이제 아파트 변동률이거든요. 예. 이 상승 흐름이 1월 17일까지, 1월 17일까지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요 정도 오른 거는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보면 경기도, 여기 화성, 오산, 평택 세 군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21년도와 22년도를 보면 21년도에 화성은 0.45에서 22년도에 0.05% 마이너스를 쳤습니다. 화성은 아주 변동폭이 드라마틱합니다. 쭉 올라갔다 지금 보합선에서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산 같은 경우에도 0.76%에서 0.23%로, 그리고 평택은 0.23%, 0.20%. 그러니까 평택은 굉장한 선방을 한 거죠. 네. 올라갈 때 올라간 거를 쭉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씩 상승하면서 대단한 거죠. 나머지들 지금 무너진 거에 비하면 평택은 굉장한 지탱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인데요. 경기도 안성을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월 17일까지는 전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가 아닌 대거 투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거다. 그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생길지는 봐야겠지만, 안성에 진짜 좀 변두리에 있고 나홀로 아파트에 오래된 아파트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탈출 계획을 못 세우신다라면은 무너지는 시장에서 매몰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경기도 화성, 오산, 평택 세 군데 시를 보면 전세 가격 보는 겁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0.35에서 마이너스 0.18%로 역시나 전세 가격도 같이 하락 중입니다. 전세가는 실거주 가격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는 머지않아서 이제 매매 가격도 같이, 왜냐면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그리고 요게 이제 전세 가격인데 전세가 월세화가 된 건지 그 통계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월세 통계표가 잘 안 나옵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도 0.56%에서 0.30%로 하락했고, 평택은 오히려 0.39%에서 0.40%로 상승을 했어요. 유일하게. 전세 가격이 1월 17일까지 통계로 봤을 때 다른 시들은 전부 다 전세 가격이 하락 중인데 평택은 이 엄청난 공급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변동이 생기는지 이것까지 봐야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고덕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전세 구하시는 분보다는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전세를 놓으려고 이제 뭐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전세가 지금 잘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봄 가을에 이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나오는 통계가 이제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올 거고, 이게
한여름하고 겨울에는 이사들을 잘 안 하시다 보니 요때 지금 통계 지표들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표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표본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3월까지 어떻게든지 시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요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과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2022년도가 될 건데, 그나마라도 평택에서 일입지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른 평택의 다른 지역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그래프거든요.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렇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아파트 매매나 전세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래프가 밑으로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률로 봤을 때 이쪽 인천, 경기 쪽 요런 데는 아직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로 봤을 때는 반대로 인천이 조금 하락하고 경기도가 0.0%로 보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데 전세 가격이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풀리는 올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고, 올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는 그분들이 엄청난 분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50%라면은 이 50%가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한 이게 시장이 요동칠 건데, 그거 과연 뭘로 해결할 건가? 차기 정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아마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한 해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올해 1년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굉장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금리 인상, 뭐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낸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주식이 무너지고 있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격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건가? 다 무너지는데 부동산 시장은 굳건히 버틸 건가? 그리고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하방 경직성이 있는 부동산이 얼마만큼 그 완충을 깔고 갈 건가? 부동산은 이 상태에서 쭉 옆으로만 가도 굉장한 선방을 한 거거든요. 주식시장 떨어지는 모습과 비트코인 막 몇십 %씩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부동산이 얼마만큼 둔하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발작을 일으켜요.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건설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 일자리가 해소가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뭐 문제들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그 건설 쪽이 무너진다라는 신호가 있으면 뭐 이런 금융 제재고 뭐고 다 풀 거고, 다주택자들 다시 활성화시킬 거고, 여러 가지들이 나올 거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라도 뭐 새롭게 뭔가 또 바이러스 같은 게 또 생긴다거나, 어디 뭐 다른 지역에 막 무슨 전쟁이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또 금리가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일입지에 계신 분들, 평택에서는 고덕과 지제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지금 그게 아닌 타 지역들, 평택에서 이제 그 눌렸던 것들이 옆으로 퍼졌던 건데, 그 옆으로 퍼졌던 것들이 다시 잠잠해지는 호수가 되면 분명히 이쪽 외곽 쪽에 있는 주택들이라든가 부동산들이 좀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은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인구 유입은 정말 축복이거든요.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그 지역들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막 1억 올랐다가 1억 떨어지고 제자리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올랐던 거를 선방하면서 지켜내고, 그 외 1입지들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통계라든가 뭐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 드렸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이야기고 제가 이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채널 저 채널 보시면서 과연 내가 투자의 판단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이게 대세 하락이 온다면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세 하락의 징조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하락이 아니라 보합이거든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겁을 먹고 판다면 그 급매물은 현명하신 분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